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고 지원 대책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시 인구 50만 명이 무너진 데 이어 경주시 인구도 25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이 4분기에도 경기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법 산림벌채에 따른 피해 면적이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의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 가을이 더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낮에는 평년 이맘때 기온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청명한 가을 날씨 즐기기 좋았는데요. 오늘도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조금 올라가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감도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시작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대구와 경북에는 모레까지 가끔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모레 비가 그친 후 일교차가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보도 얼마 전에 해드렸습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한 법인데 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 취재를 해봤더니 법망을 벗어난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지원 대책도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대구시 북구 침산동 집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집에서는 세입자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실행됐습니다. 집의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 신탁회사가 세입자들에게 집을 비워달라며 제기한 명도 소송과 관련해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17가구가 지난 8월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지정됐지만 6개월 뒤 명도 소송 결과 법원이 신탁회사 손을 들어주면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임차인 자격이 없는 신탁 전세 사기는 경매와 공매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법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한 좀 실망감도 많이 커 있는 상태고 다른 주민들, 피해자분들은 이제 진짜 그만하고 떠나야 되나? 어디로 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법은 피해자가 집을 사면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1억 원 남짓한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피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저금리 대출도 안 됩니다. 새로 전세를 얻어나가면 2억 4천만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것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다시 전세를 간다는 게 저희는 트라우마에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 계약서에 사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북구의 전세 사기 피해 17가구 중 정부가 약속한 금융 지원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시행 이후 2달간 정부가 약속한 저금리의 디딤돌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지정된 3,500여 명 가운데 약 15% 정도가 신탁 사기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오는 12월 개정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자신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난해 포항시 인구 50만 명이 무너진 데 이어서 경주시 인구도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주의 경우 이미 한 해 출생아 수가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해서 학교와 보육시설부터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은 경주시 안강읍의 한 초등학교. 한 교실에 학생 20여 명씩 모두 324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재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2년 1,300명을 넘겼던 전교생 수는 점차 하락해 20년 만에 1,000명이 줄었습니다. 1,300명 있을 때는 한 학년에 뭐 7반, 8반쯤 됐을 텐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학교에 보통 3반, 한 학년에 3반 또는 2반 요 정도 되죠. 초등학생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수도 2015년 6,465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20년 5,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200곳이 넘었던 어린이집 수는 이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육시설 줄폐업은 경주시 출생아 수가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100명을 기록했던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해 981명, 합계 출산율은 0.893을 기록했습니다. 각급 학교와 학원 등의 교육 시장에 아주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은 가족 단위로 변화될 것이며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의 지역 경제 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자연 감소 인구는 지난해 1,709명으로 출생아 수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경주시 주민등록 인구는 24만 8,335명으로 지난해 10월 25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줄곧 감소세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경주를 떠나지 않고 생애 정착하도록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형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적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현격한 인구 감소세가 이미 시작된 만큼 실효성 있는 젊은 층 유입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학교 내 다양한 문화 체육시설을 조성해 이를 학생과 지역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 복합시설 사업에 경북 7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영양초등학교가 포함됐는데요. 학교에 대규모 지하 공영 주차장을 비롯해 생태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경철 기자입니다. 영양초등학교 학생들이 옛 영양중학교 이반 분교장으로 옮겨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영양초가 정부의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선정되면서 50년 된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초는 이와 별개로 최근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도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학교 유휴 부지에 문화와 체육, 복지시설을 설치해 오는 2025년부터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양 구민들과 학생들 및 관광객들에게도 화합과 소통의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영양구는 국비 39억 원과 자체 비용을 더해 생태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북카페 등을 조성합니다. 특히 영양초 지하에는 차량 13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도 들어섭니다. 영양읍내에선 학교 주변에서도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등하교 시간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이 같은 주차난이 해소될 뿐 아니라 학생 안전도 강화될 거라고 학교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위에 차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어떤 놀이시설을 통해서 심리적인, 육체적인 어떤 안정감과 튼튼함을. 이번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경북은 영양초를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곳이 선정됐습니다. 포항 효자중학교에는 체육관이 조성되고 김천 율빛 유치원에는 수영장이, 구미초등학교에는 돌봄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학교 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학생 안전과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학생과 주민의 이용 시간을 구분하는 등 상생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이 4분기에도 경기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기업 210개사를 대상으로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 종합 경기 전망 지수는 3분기 79보다 5포인트가 하락한 74, 건설업은 2포인트 하락한 54로 나타났습니다. 수출과 내수 부문 모두 3분기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한 영업이익 목표 달성 예상 수준을 묻는 설문에는 미달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제조업은 61.3%, 건설업 80%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하반기 들어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어 정부의 자금 지원 규모 확대와 내수 진작 대책, 수출 기업 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경상북도가 27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면적도 경상북도가 68.86헥타르로 가장 넓고 다음이 충청남도 49헥타르, 강원도 48헥타르입니다. 산림 내 불법 벌채에 따른 지역별 피해액은 경상북도가 14억 2천여만 원, 강원도 11억 9천여만 원, 충청남도 11억 9천여만 원입니다. 정 의원은 불법 산림 벌채는 산림자원 고갈과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 대기 중 탄소 흡수원 감소 등 심각한 환경 파괴 행위라며 전담 단속반 운영과 인력 확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찾는 분들 있으시죠?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들여서 휴대용 측정기를 구매하고 있는데 제대로 측정이 되는 건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입니다. 신선한 수산물로 가득 찬 여수 수협 위판장입니다. 경매전인 생선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갖다 대자 금방 수치가 나옵니다. 측정값은 0.1 마이크로시버트,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 수치입니다. 여수시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4대를 이용해 일주일에 3번 이상 수산물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수산물의 방사선이 방출이 되고 있으면 알람을 울리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상이 나오면 우리 정밀기관에 정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자체적으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갖춘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고흥군도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체 방사능 측정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순식간에 이뤄지는 검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시민 환경단체도 회의적입니다. 휴대용 측정기는 방사선 종류 중 감마선만 확인할 수 있어 정확성이 낮다고 지적합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방사능까지 측정되는 것도 문제로 꼽습니다.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낭비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에게 그냥 보여주기식. 전문가들은 측정기가 가지는 한계는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신 맹신하는 것은 피하고 안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충분한 양의 방사능을 가진 시료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간이 측정기의 결과를 맹신하는 태도도 옳지 않고요. 여수시는 해양수산과학원의 정밀검사는 지자체마다 배정된 양이 있어 한계가 있다며 휴대용 측정기 10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박물관 등에서 한문으로 된 고서를 보더라도 한글 번역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고서 속 한자를 92%까지 정확하게 인식해서 1, 2초 안에 한글로 번역해주는 인공지능 번역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대전 MBC 김윤미 기자입니다. 전체가 한문으로 쓰여 번역 없이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고서. 특히 저마다 다른 필체로 쓰여 있거나 간행 시기나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어 고서를 번역하려면 일일이 원문과 대조해 한자를 입력한 뒤 한글로 바꾸는 등 힘든 수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조선시대 지리, 풍속 등을 담은 인문지리서 동국 여지승남. 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원문 사진을 넣자 한자의 위치와 형태를 인식하고 번역을 원하는 범위를 선택하면 1, 2초 만에 한글 번역문이 나타납니다. 필체가 다양한 1000만 개의 한자는 물론 기존에 번역된 고서의 문장 구조까지 학습한 인공지능 덕분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한자를 나열을 읽게 되는데 그 순서대로 사람이 읽는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한자를 인식하는 정확도는 92%, 번역 전문가들이 평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20% 정도만 번역된 3만 종의 고서는 물론 수십만 점의 고문서 번역을 앞당길 전망입니다. 본연의 번역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게 되면 정확도도 제고될 뿐만 아니라 번역 속도도 약 100년이 걸린다고 하면 30년 정도 단축을 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전 한밭도서관과 국회 도서관 등 11곳에서 실증 서비스를 시작한 인공지능 번역은 올해 말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앱으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에 자체 등급 분류제가 도입한 뒤 청소년 관람 불가 비중이 줄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OTT의 청소년 관람 불가 콘텐츠 비율이 지난 5월까지 20.7%였지만 자체 등급 분류가 도입된 6월 이후에는 14.7%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체 관람가 등급은 지난 5월까지 21.7%에서 6월 이후 35.7%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이 선정적인 장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등급 분류의 적절성을 감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Z세대의 아르바이트 이유는 생활비와 여행비 마련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1980년 이후 출생한 아르바이트생 195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생활비와 용돈 마련이 26.7%로 가장 많았고 해외여행이 16.6%, 국내 여행 7.3%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한 기간은 평균 6.1개월, 수입은 423만 원으로 한 달에 약 70만 원에 그쳤습니다. 만족도는 사무직, 카페, 공공기관 순으로 높았습니다. 제20회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가 다음 달 7일부터 사흘 동안 영천 보현산 천문과학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별빛축제는 화성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주제관에서는 소행성 자원 채취, 화성 쓰레기 사냥, 외계인과 즐기는 댄스 클럽 등이 준비되어 있고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하는 천체 사진 전시전도 열립니다. 화성 관련 강의와 아이들을 위한 별이랑 달이랑 우주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문과학관에서는 800mm 천체 망원경을 통해 별을 볼 수 있고 별 관련 만화 영화도 상영됩니다. 시즌 첫 4연승에 도전했던 대구FC가 리그 2위 포항 스틸러스와의 맞대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더했습니다. 30라운드까지 3연승을 달렸던 대구FC는 어제 저녁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펼쳐진 K리그1 2023 포항 스틸러스와의 31라운드 홈 경기에서 여러 차례 상대의 골문을 노렸지만 끝내 득점에는 실패하며 0대0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최근 3연승으로 상승세가 끊겨 아쉬움을 남겼지만 대구는 홈 10경기 무패와 포항 상대 대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데 성공하며 상위 스플릿 기준선인 6위로 이번 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중위권 경쟁에서 6위를 지켜낸 대구FC는 다가오는 토요일 승점 1점 차로 한 계단 앞선 전북현대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9월의) 마지막 주, 가을이 더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낮에는 평년 이맘때 기온이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청명한 가을 날씨 즐기기 좋았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조금 올라가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감도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시작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대구와 경북에는 모레까지 가끔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오다 그치다를 계속 반복하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조금 벌어집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8도, 김천은 15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6도, 김천은 25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7도, 봉화는 15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안동 26도, 봉화 24도로 일교차가 9도 정도 벌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경북 동해안은 너울이 높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4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는 비가 그치고 계속해서 일교차가 점차 벌어지겠고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